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 말이죠. 간단한 몇 가지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방학 때가 돼가지고 그 방송을 좀 자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저기 뭐 업무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멘탈이 좀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며칠 좀 뭐 딴 일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에, 오늘 저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저 계열사 소식을 하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열사라기보다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필스교양이지 않습니까? 그 이용의 이제 거대한 장기판의 이제 어떤 그 지주회사였던 필스교양. 필수교양에서 이제 계열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수교양은 그 육아 전문, 뭐 육아나 종합교양 관련한 이제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시는 분께서 이제 그 제작진이 굉장히 그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저런 걸 이제 하시다가 그 요번에 또 새롭게 그 육아 이즈 사이언스, 육아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그 노릇노릇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셨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런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런칭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려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런칭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저희 그 정분실에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용님이 방송을 하시는 게 지금 그 직접 제작해서 하시는 게 이제 필수 교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의 이제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뭡니까 저기 그 스포츠 도박, 스포츠 갬블 뭐 관련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행동 과학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주된 방송 소재인 이제 이용의 리즈 시절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 정치 관련 예측도 해보시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바로 이 노릇노릇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나름대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무선 마이크도 이렇게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방송하기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 심기가 약간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아기 사자의 어떤 그 얼굴을 띄워놓은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 아시죠? 나디아의 킹이라고 아기 사자입니다. 약간 좀, 약간 좀, 여기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확실히 뭐 현실 정치 부분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파라든지 뭐 이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 정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 문제 이런 거 이제 첨예하게 다뤄봐야 어차피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육아 쪽으로 아주 그냥 전념하기로. 그래서 이제 이쪽 컨텐츠를 하나 살살 키워보는 걸로. 일단 어린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 분야의 산업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거대한 장기판 거대한 장기판을 닫고 가서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하여튼 새로운 방송을 런칭해서 순항 중이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제가 이거를 구독을 눌러놨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그 북마크 기능이 없어가지고 일단 구독을 눌렀는데 일단 구독은 이렇게 일단 구독을 이렇게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취소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말고 여기 싫어요를 하나 누르는 걸로 이렇게 제 뜻을 대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싫어요는 다시 취소했고 다시 구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좀 서럽습니다. 하여튼 저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열사고 뭐 저희는 물론 스미다스의 거대한 아니지 스미다스의 거대한 장기판이 아니고 이게 또 제 방송 이름도 그래요. 이게 거대한 장기판이라고 쳤다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앞에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이라고 그러면 이게 나무 방송인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에 경쟁사다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닫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약간 빡신 마음으로 박영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저께 박영선 장관이 이제 공릉동에 도깨비 시장을 가셔가지고 뭐 눈물 질질 짰습니다. 여기 한식당으로 돼 있지만 여기 갈비집이라고 나왔고요.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 갈비집이 유명한 갈비집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 장사 잘 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대따만하게 찍어가지고 올리셨죠. 자기 페이스북도 올리고 트위터도 올리고 보통 사람이 자기 우는 거를 질질 짜는 거를 사실 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보통 하면 안 올리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게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클로즈업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도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막 갖은 어떤 여기 보시면 뭐 서사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트위터에 김완화 시인의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를 올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뻐국새가 참 애달고 애쓰는구나 싶었다. 초딩도 아니고 말이죠. 박 장관은 시 속에서 무너진 산을 추슬러 바로 세우는 존재인 뻐국새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저리도 혼신을 다하여 쓰러지고 무너진 산을 일으켜 세우려 뻐국새가 마음을 다하는구나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장관이 개인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이렇게 빨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기 시장 상사니까 의례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박영선 씨가 문재인한테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추미애 씨도 그렇고요. 박영선 씨도 그렇고요.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씨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둘 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인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 지금은 사이가 다르니까. 넘어갑시다. 이어서 무너지고 쓰러진 식당 사장님들, 소상공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희생하고 참아주는 참 고마운 국민들이라며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힘들며 무너지고 쓰러진 산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뻐국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저도 어디선가 뻐국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라면서 어제 공릉동 도쿄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다라고 이제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자꾸 뻐국새 운운하는데 이게 이제 김하나 시인의 어떤 시에 뻐국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뻐국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뻐국새라고도 했잖아요. 지도 뻐국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뻐국새는 말이죠. 원래 나무 둥지에 지 알을 넣어가지고 대신 키우게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새입니다. 왜 싸가지가 없냐면 그냥 지 알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 원래 있던 다른 새의 알을 다 이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뻐국새예요. 알고 좀 짓거리시든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박영선 씨가 트위터에도 이렇게 쓰셨는데요. 문제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전자신문 이 4개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무슨 투데이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산업 쪽이나 이제 벤처 쪽, IT 쪽 관련한 그런 협회에서 이제 광고 지원을 받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지원받거나 그런 어떤 소상공 관련한 어떤 업체들에서 이제 이공관계가 얽혀 있는 언론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박영선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양반이 지금 곧 서울시장 출마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할 걸 다 알죠 우리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그러면 빨리 장관 관두고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나라 돈으로 자기 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그걸 또 받아 써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위법이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도깨비시장 가서 이렇게 막 뭐 처먹고 하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대권 후보 또는 서울시장 후보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작작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보도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노려보는 킹이 노려본다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 보시죠. 감사원 청와대 갈등으로 장기간 공석이었던 감사위원회 조은석 변호사가 이제 내정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건 뭐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는 이전에 그 누굽니까, 저기 법무부 차관 하셨던 그 김호수를 갖다가 임명하고 싶으니까 이거 제청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장이 김호수 해주세요라고 해야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원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친정부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9개월 동안 감사위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채워졌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전남 장성 출신인 조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2019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급 검사장 출신의 간부죠. 그는 2014년 대검 형사부장일 당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해양경찰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주장해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당시 2014년이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직후였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대판 충돌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해경 123 정장이 그 구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는 야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어떻게 되냐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을 빚었던 거죠. 어쨌든 이 해경 정장은, 그러니까 해경의 그 구조선이 있는데 그 구조선의 선장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감사원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 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조 의원을 우호적으로 보는 여건의 시선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청주지검장을 지내고 그 2015년에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는데, 이 사법연수원장 부원장으로 있을 때 현 감사원장 최재형 씨가 이제 사법연수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친하고 뭐 두루두루 강직한 검사장 출신이니까 임명을 한 겁니다. 그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보자, 청주지검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서울고검장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다가 이제 2019년에 퇴임을 한 거죠. 그 윤석열 씨가 아마 총장 되면서 이제 일괄해서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그 앞선 기수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사람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타협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람을 하고 싶었고 청와대가 그냥 접었다 자기 뜻을.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사실은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 이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나중에 지금 뒤에 이제 감사 그 탈원전 관련해서 그 감사원 관련 내용이 또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 같은 데서는 되게 막 부글부글거리고 뭐 우리 편이 앉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정작 임명을 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원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은 뭐 감사원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장이 자기 맞는 사람 앉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감사원에서 이걸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하고 이래서 의혹을 풀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사실 절차적으로 맞고요. 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대통령이 망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만약에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에 대한 불충이다 또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국정원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법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씨 건도 그렇고 추미애 씨 관련 건도 그렇고 조국 씨 건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느린 편이고 말을 아끼는 편인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하여튼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다. 원칙주의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나오는 어떤 결정의 외형들이 다소 이제 뭐 아니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실세가 아니라고요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일종의 연립 정권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영조 했던 게 뭐냐면 영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역사책이나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권 초반기 그러니까 처음에 영조가 이제 즉위해가지고 초기 한 7, 8년 동안은 노론에 완전히 멱살이 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후에 한 4, 50년 집권을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절대군주가 된 거지. 그 이전에는 그냥 그 노론이 앉혀놓은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임기 5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론이라고 하는 소위 그 저 이해찬이나 뭐 이런 계열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야 다 아이고 우리 원팀이고 대통령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고민정이나 양정철이나 이해찬이나 뭐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회사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나 여러분 회사 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금 충성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월급 받고 여러분 승진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요. 그걸 왜 정치는 왜 그걸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정치는 연기 같아서 겉으로는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많거든요 숫자가.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국민들은 다 바른 말 하기를 원합니다. 입 바른 말 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아시잖아요. 뒤로는 호박씨 까면서 앞으로는 막 오만 좋은 얘기 바른 얘기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은 소식인데요. 이거 뭐 민중의 소리 기사인데 사실 민중의 소리는 언론사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만 일단 좀 보면 그 탈원전을 겨눈 감사원의 민주당 월권적 발상에다 격앙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감사원이 그 앞에 이제 월성원전 폐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그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을 좀 따져보겠다라고 이제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원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연료를 늘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이제 꾸며가지고 대통령을 속인 거 아니야 니들이. 그러니까
산업부나 이제 환경단체 그리고 그쪽에 가까운 어용 전문가들이 그 실제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는 자료를 조작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만으로 전환해 가지고 가능한 것처럼 마치 그 대통령을 속인 거 아니냐, 이걸 이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원은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되는 절차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거라고 이제 약간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겨눈 정치 감사 뭐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뭐 수석 대변인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원장의 개인적 에너지 정책관의 반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식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박주민 같은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의 이름 그래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며,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위법이나 또는 정책 결정자인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을 속인 정황이 있는지 관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감사해보니까 뭐 자료를 지우고 막 이랬잖아요, 니들이. 그래서 그걸 보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오바지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정부 자체의 정책 자체가 아닌 절차에 대한 감사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는 건데, 박주민 의원이 이건 웃기는 게, 박주민 씨가 뭔데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가 다 확인해 봤어요? 감사원도 이제서야 저기 감사 인력들 투입해가지고 조사해 보겠다는 건데, 박주민 씨는 그냥 지가 내가 보니까 뭐 괜찮은데 네가 대통령이냐고. 박주민 씨 세월호나 신경 쓰세요. 아니 거지 같은 새끼가 씨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지 아무 때나 다 끼어들고 있어요. 아무 때나. 하여튼 감사원은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하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 수정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것부터 뜯어고쳐가지고, 왜냐면 밑에 건 뜯어고치기 쉽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원전 비중을 낮춘 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상위 정책이 원전 비중을 못 낮추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하여튼 이런 절차적인 내용을 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 쭉 나와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 비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입장에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주민이나 이런 몇몇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든 뭐든 하여튼 적대 세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두들겨 패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버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을 따지는 감사를 한다는 거는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밀로 지시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상하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석을 할 때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 감정을 개입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 분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과거 이명박을 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명박 저거 멍청하다 그랬는데, 그 멍청한 인간이 현대건설 사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다 자원개발에 투입해가지고 이익을 뽑아먹고 이걸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저거 치밀한 도둑놈이다, 사악한 놈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이명박 멍청하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멍청함과 치밀함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 권력도 없고 그냥 바지 사장이다 이랬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 에너지 정책 저거 전부 다 문재인이 주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건 문재인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까 바지 사장이라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저 새끼 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시면 늘 결과는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장이라 칩시다. 그럼 사장인데 밑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은 바로,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2, 3년 됐는데, 2018년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탈원전 정책의 폭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탈원전 선언 괜히 했다, 이거 저 어떻게 철회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그 구실을 찾았대요, 계속. 근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계속 이제 아시다시피 그 태양광 설치 관련 업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애들은 이제 아니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야, 우리가 발을 잘못 들인 것 같다 라는 그 얘기를 측근들한테 몇몇한테 했답니다. 나 이거 후회한다. 근데 발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에 에너지 공급 필요하니까 원전 탈원전 철회하고 원전 추가 건설하는 걸로 가자. 그럼 구실도 좋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뭐 그건 뭐 저 혼자 하는 얘기였으니까. 하여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법률 전문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욕을 먹는 게, 그 판도라 영화 시사회에서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우 저 되게 위험해, 아우 저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겁났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당장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무섭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단세포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였겠냐고요. 그냥 영화 잘 봤네 이 정도지. 에너지 문제 몰라요. 모르는데 뭐 챙길 게 한두 개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장관이나 소위 그 진보 쪽이나 이런 쪽에 얽혀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것들이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이거 전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허위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환할 수 있다니까 그럼 전환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자력이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거의 한 십몇 년을 이제 뭐 여러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험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은 뭐 한 열을 받겠어요? 그거를 공부했겠냐고요? 바쁜데 안 하지.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이 주도했다, 억지로 끌고 나갔다, 밑에 사람들 다 태양광으로 밥 먹여 살리게 해주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30명이면 그 안에서 한 3명만 그 태양광 업체하고 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청와대 전체가 휘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 관두고 부산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너무 복마전인데다가 야 이거 태양광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왜냐면 국가에 지금 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스톱시키고 건설 취소시켜가지고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국가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이 업무라는 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망기치려면 할 수는 없어요. 책임만 다 지는 자리입니다. 권한은 사실 없는 겁니다. 결정 권한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서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한 1시간 2시간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몇이나 되겠냐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간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통령이 그렇다고 국민들 앞에 제가 속은 것 같은데 감사를 지시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만 바보 되지. 그러니까 감사원 통해 가지고 조용하게 확인 좀 해봐라라고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검찰한테 했을 텐데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감사원 통해서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겠죠. 그리고 아울러 태양광 업체들이 이렇게 설치 비용, 정부 보조금 빼먹고 하는 거는 그냥 잔챙이들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큰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를 좀 가동을 덜 돌리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덜 가동시킨다고 해서 그 해가 갑자기 막 태양이 더 많이 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은 늘 한정적인 숫자만 나와요. 그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당장 원자력 발전을 가동 중단시키면 그 빈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발전원은 LNG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결국 LNG 관련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이권을 몰아주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K나 또 포스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뭐 몇 개 업체가 더 있는데 걔들을 탈탈 털어봐야 돼요. 그쪽 애들하고 이 386 청와대 쪽 애들하고 뇌물 주고받은 게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뭐 약속을 해줬든지 어쨌든지 간에 LNG 사업이 이런 식으로 LNG 포션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 한두 해 안에 이걸 다시 전환시킨다고 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이고, 또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쉽게 건설하고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만 탈원전 한다 그래가지고 뭘 같이 없앴냐 하면 낡은 석탄 발전소도 줄였습니다. 그죠? 탈석탄 한다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 줄이고 그걸 뭐가 대체했겠습니까? LNG입니다. 그러면 결국 탈석탄, 탈원전, 수소경제 이걸로 돈 번 기업은 LNG 업체밖에 없는 겁니다. SK.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SK가 앞으로 탈탈 털릴 거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